예, 북한 대표로 온다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다. 이 사람은 사살 대상이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제 긴급 의총을 2번이나 열 정도로 이제 강경한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다. 특히 통일전선부는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제외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환영 입장을 밝혔죠. 자, 여야의 입장 모두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곳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긴급 의총을 2번이나 여셨네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발언들 보니까 상당히 반대 강도가 거세요. 김영철이 네네. 한국당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원내대표가 그러셨어요. 네네.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십니까?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을 자꾸 위장을 하고 정부가 편의한 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그러는데요. 이 김영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6.25 전범자입니다. 전범자? 네. 제2의 왜 그러냐면은 예. 대남 공작 총 책임자이고 그로 인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목침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 우리 국민들이 5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고 28명의 부상자가 지금도 참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 이러한 전범자, 이러한 대남 공작 총책임자를 이 남한 땅에 그것도 평화를 앞세우는 올림픽 이 폐막식에 정부가 올 수 있겠군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예. 이것은 정부로서의 할 일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생각은 좀처 하지 않는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 책임자라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총책임자를 그렇게 조 장관이 얘기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참으로 모렴치한 얘기입니다.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31개국이 지금 이 김영철에 대해서 테러 주범자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기피 인물로서 인정을 받고 낙인 찍힌 사람이고 우리 국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조 장관이 그런 한치의 입술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가 2010년 7월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성명을 냈는데 그때도 보면 말이죠.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세계에서 이 사람을 천안함 침몰의 주범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발견하기 어렵던데요. 지금 31개국이 제재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재 리스트에 있습니다. 금융제재 리스트. 그것이 천안함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천안함에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이다. 그건 인정을 받은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물론 지금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당시 천안함의 주도자라고 한다 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나는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개막식에 왔던 김영남 위원장은 그 당시 김영철의 윗상사, 즉 더 상부의 책임자였다. 만약 최룡해가 왔다고 하면 최룡해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최룡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에 참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도 군사에 관한 책임은 국방장관이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남을 계획적으로 선동하면서 지금껏 이 아까 얘기한 그런 살상을 한 그런 행동을 한 총 책임자가 김영철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딴 방법으로 해서 희석을 시키고 이것을 무슨 평화의 사절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물론 군사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의 총 책임자는 국방장관이겠지만 그 위는 대통령이긴 하죠. 더 위선을 가자면.
지금 그렇게 저하고 논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의 이제 주장을 제가 그렇게는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이면 야당 얘기만 하셔야지. 지금 여당 대변자입니까? 여당의 반론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전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자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 물어보세요, 그거를. 예, 뒷부분에도 우상호 의원에게 같은 질문을 또 홍문표 의원님,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틀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아마 듣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즉 김영남이라든지 뭐 최룡해와는 달리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실무적인 총책임자 아니냐, 대남 어떤 공작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러면 그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주셔야지. 예. 그거를 또 또 어떤 평화 사절단인 것 같이 옹호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지금 사회를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옹호는 아니고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우상호 의원과의 인터뷰 들어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반론을 또 할 겁니다. 예, 지금 홍문표 의원이 하신 내용들 똑같이 반론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그거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회의 때, 회담 때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다. 그때 새누리당의 논평은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매우 바람직하다. 꾸준히 이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김영철 위원장과 접촉을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군사라는 전제에서 만난 거고요. 지금은 평양이라는 올림픽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이요? 예. 예. 기본을 우리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때는 군사라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이 만났었던 거고, 이거는 세계 평화의 지금 대제전 아닙니까? 여기에 이 대한민국의 대남 공작으로는 총책임자를 버젓이 내려보내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것이고, 우리를 국민으로서 분개하는 거고, 우리 야당은 도말할 수 없이 지금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엔 의도를 가진 방문이다. 근데 말입니다, 홍 의원님. 폐막식 있고 나서 이틀 동안 더 머문대요. 김영철 부장이. 그 이틀 동안 남북 정상회담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무 접촉을 위해서 남북 대화에 실무자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도적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평창올림픽은 개막서부터 폐해까지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의도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전술 전략에 지금 우리 남한 정부가 노론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남남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남남 갈등. 여기에 이제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있다는 건재한 사실을 지금 세계 무대에 이 올림픽을 통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의도에 말려들고 있다. 이 네 가지가 북한의 지금 의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남한은 말려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것은 대화다, 평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우리가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존심의 문제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염려와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의도에 말려들고 있는. 오늘 청와대 방문하시잖아요, 9시에. 거기서 청와대가 입장 변화 없으면 김영철에 대한 보이콧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 특단의 대책은 뭔가요? 일단은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실 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이것을 고집스럽게 김영철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면은 저희는 특단에도 조치라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국회 전면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죠. 전면 보이콧.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에게 하소연을 하고 장외 투쟁하시는 이 나라가 건가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다 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알릴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뭐 진행을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에다가는 이제 여당 입장을 반론으로 질문하고 또 여당에다가는 야당 입장을 반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듣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상호 의원 바로 연결을 해보죠. 민주당입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앞서 한국당 입장 들어보셨는데 사실 홍문표 의원이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원래 이분이 이렇게 점잖으신 분인데 오늘 이 정도로 흥분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김영철이라는 분의 그 이제 이력이 특이하기 때문에 예. 또 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분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태도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김영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면 김영철을 보내는 북한을 상대로 싸워야지. 왜 남쪽 정부 청와대 가서 항의 시위를 합니까? 청와대가 이게 수용 잘 들어보세요. 예.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찍어서 초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급 대표단을 내보내는데 명단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국가 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펜스는 안 되고 트럼프가 와라, 뭐 이방카는 안 되고 멜리아니가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지방선거에 악용하려고 일종의 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격의 방향이 틀렸단 말씀인데 한국당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네.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다. 이 사람이 이 천안함 폭침에 책임이 있다는 걸 뭐 우리 국방부는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 리스트에 올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화올림픽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천안함 폭침이라고 딱 집어서 제재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 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에 관련되어 있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뭉뚱그려서 자유한국당이 책임자로 몰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부분 질문을 드렸어요. 천안함 폭침을 콕 집어서 제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에 홍문표 의원은 그것도 포함이 됐다고 하시던데 사실관계는 어떤 건가요? 얼버무리셨죠. 예? 의심은 가나 확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심으로 규정해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이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느 개인이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기본적으로 이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 어떤 그 도발을 결정하지 김정은 위원장과 무관하게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욱해가지고 도발을 한다. 저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북한과의 대화를 끊자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대화를 끊지 않고서는 그럼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따지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부 수청당했거나 어디 하위직이 있는 사람들인데. 온건파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바로 그런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해서 엄청난 전쟁 이익가 고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대화 국면으로 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도발의 책임자를 지금 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문표 의원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남 공장마다 다 실무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무슨 그 윗선으로 가면 김영남도 있고 최룡해도 있고 김정은 다 있는 거 아니냐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실무적인 책임자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국방장관처럼 책임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우리가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북한과 남쪽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의혹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남한의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정서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경청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런 사람이 대남 통전부장에 있는 것이 불편하긴 해도 예. 그렇다고 통전부장하고 대화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져서 야당의 입장도 일정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 다만 예. 그런 사정을 자기들도 국가를 운영하면서 다 해봤으면서 청와대 앞에 시위를 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선거를 겨냥해서 국민들 선동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선동하는 거, 선거 겨냥이다. 청와대 가서 이 항의하고 이런 거 특히 요건을 관해서 예. 국내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은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거다. 네.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뭔가 선전도 하고 싶고 이런 것에 우리 정부가 아무 소리 못하고 말려들고 있는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두 번 연이어 이렇게 방문단을 보내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과 의도가 없다면 그것도 국가가 아니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약 20% 정도, 80% 정도는 대한민국이 이득을 얻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도 득은 있을 거다. 하지만 더 큰 득을 보면 우리가 더 득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님. 네. 폐막식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더 머문다면서요. 김영철 부장이. 네. 그 이틀 동안 남북대화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실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예. 아마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북한의 최고 당국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다시 전달할 거다.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양측 의견을 한번 교환해보는 수준은 있겠지만 예. 본격적인 실무회담이라 성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대화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그런 실효적인 대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청와대 방문했는데 이 김영철 방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네.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마 장외투쟁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가 정말 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기를 더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기화로 전국을 다니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동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국회까지 중단하면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문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양쪽의 입장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